민성이 프린터 안 갖고 왔지? 안 갖고 왔지? 이놈 새끼 왜 안 갖고 오고? 아씨, 4권이 남았네? 누구? 누구? 어? 이미 안 됐고. 시하는데 걔는 과거 갈랐는지 뭔지 모르겠어. 어? 신기. 상현이 너 프린터 안 갖고 왔지? 상현아, 프린터 안 갖고 왔지? 아씨. 뭐라고? 뭐라고요? 자, 고대하던 시간이 이제 다가왔네요. 내일 오전반, 오후반, 너 왜 혼자 봐, 민성이? 혼자만 붙는 거야? 이밖에 안 들어도 쓴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 다른 인가? 거기다 외부 아이들이 좀 있어. 자, 문제 수준은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온 정도의 수준이야. 자, 그리고 아직도 면접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3단계 대비해서 시험 치르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선배들이 안내해서 대기실로 가게 될 거야. 전체 대기실. 거기에서 이제 바로 직전에 면접 보기 직전에 호명을 할 거예요. 손번호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해서 호명되는 사람들이 시험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성된 답안지를 들고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럼 2단계 때 면접 봤던 선생님들이 앉아 계실 거야. 거의 똑같게 들어가셔. 경우에 따라서 수학이 한 분이 더 추가돼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러 분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확언하기 힘들어. 그래서 면접장으로 안내된 면접장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3단계 면접 선생님들이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1번에 1번 설명해, 2번 설명해. 근데 순차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 3번에 2번 설명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답하는데 답하는 요령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답의 설명 방법은 2괄식 또는 양괄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이거의 답은 이거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갖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명료한 답 같아. 중구난방 막 설명했는데 답을 빼먹고 설명하면 꽝이지. 그래서 항상 최소 2괄식 내지 양괄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2괄식 양괄식 알지? 설명문에서 알아? 논설문 2괄식 뭐야?
두갈식이 뭐야? 어이 그지 같은 새끼. 야!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 있잖아.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 두갈식이 뭐야? 대가리에다 결론을 두는 거야. 맨 먼저 답을 얘기해. 미갈식 답을 맨 뒤에 얘기해. 양갈식 시작과 끝부분에 답을 같이 얘기해.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 두 갈식으로는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뒤에도 답을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주는 게 명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은 뭐 길어야 15분인데 대부분 15분 미만으로 결론이 날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 수준은 우리가 최근에 연습한 문제들 있지, 선생님하고 봤던 기출 문제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제, 거기에다 한 가지 추가시킨다면 요번에 진학 면접 보는 중에 어떤 친구한테 이런 걸 질문했답니다. 준비물들을 잔뜩 주고 실험 설계를 해봐라. 그래서 요번에 아마 그런 유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빨리 가. 그래서 설명과 답을 그런 식으로 꼭 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긴장 너무 하지 마. 2단계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현이야. 너는 처음에 해갖고 가장 긴장됐을 것 같아. 정보도 없고. 근데 일단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 중에 비슷하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야.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그럼 잽싸게 힌트를 얻어갖고 후다닥 처리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아마 유형이 재작년 유형하고 비슷하게 어디를 갔는데 뭐 어떠고 저쩌고 했다, 주변에 이런 도구들이 있다, 이거를 탐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이딴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캠핑 갔더니 하는 짓 되게 많았지. 뭣도 보고 재작년 기출이지. 그리고 우리 어저께도 지난 시간에도 캠핑 문제 봤지, 그지? 그런 형태로 어디를 갔더니 어떠고 저쩌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꽃도 보고, 꽃을 봤더니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 것 같다. 탐구 설계 어떻게 될까? 이런 장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82쪽부터 보는 거 아니야? 63쪽부터야? 문제가 계속 중복돼 있어. 그러면 63번부터야? (2번) 문제는 전남과고 2번 문제는 뭐야? 수학이지. 자, 3번부터네. 뒤에는 계속 반복돼. 봤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봅시다. 그냥 과학고 한꺼번에 귀찮아서 다 엮어서 그래. 자, 전남과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 2를 살펴봅시다.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극지방의 생물 및 환경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2050년까지 갯벌 복원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동참을 했다. 그래놓고 지난 정부에서는 갯벌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 그 넓이가 갯벌 수만 평에다가 미친 거지. 갯벌 파괴돼요. 자, 대기 중 탄소는 생물의, 근데 갯벌은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얘들이 필터 역할을 하거든. 갯벌이 썩어. 갯벌이 썩으면 냄새가 나. 냄새가, 우리가 냄새 나타나는 건 안 좋은 기체 성분이 생긴 거지. 그럼 생물들에게, 다른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참 무식한 짓을 계획했었어. 또 풍력 발전도 계획했지 거기다가. 응? 진짜 미친 사람들이야.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힘든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긴 하지만 왜? 바람이 매계절 그렇게 잘 불지 않아.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했잖아 너가. 응? 그래서 바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실제로 강화도에 가면은요, 거기에 동막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어. 그 주변에 소형 풍력 발전기를 잔뜩 설치했었거든. 그게 연간 수리비가 2억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맨날 고장 나갖고 2억 원 정도가 드는데 전기 생산은 그 주변에 가로등 끝. 지난 여름에 가봤더니 다 철거했더라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한전이 지금 부채가 200조지.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가 돼.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을 한전에서 빚을 지고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왜 그래? 지난 정부에서 핵 발전소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 지은 것도 준공 허가를 안 내갖고 작동을 못했어. 그리고 삼지 사방에 생긴 우후죽순 생긴 태양광 발전소 개인이 운영하는 거야. 여기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단가를 일반적인 한전 공급 단가보다 2배를 보상해주고 전력을 구매했다고. 강제 구매. 그러다 보니까 빚이 200조가 된 거지. 국민이 무슨 죄야? 전기 쓰는 게 죄지. 자가 발전합시다 집에서. 쉬는 시간에 자전거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해갖고 축전기에다 저장했다 밤중에 사용하자. 응?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좋겠지. 자, 대기 중에 탄소는 생물권의 광합성 호흡. 와, 많이 나온다 이거, 그치? 광합성 호흡 주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이것에 의해 흡수 또는 배출돼진다. 그린 카본은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 열대우림과 침엽수림에 나무에 저장되는데 열대우림 파괴가 문제지. 한편 블루 카본은 열대 해양에서 자라는 맹글로브 습 지역에, 맹글로브는 바닷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어종들이 살고 있더라고. 자, 아무튼 맹글로브 습 지역, 그리고 소금물이 들어오는 염습지, 갯벌과 같은 해안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유엔과 세계 자연보존연맹에서는 자, 1헥타르는 100m, 100m의 면적이 됩니다. 1헥타르당 블루카본 생성량은 그린카본 생성량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진 바 있다. 자, 맹글로브 숲의 분포. 자, 그리고 생물권은 식물이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하며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원핵 생물계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기억과 같이 일어나는 경우 극지방의 생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가지를 이야기해 보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상승하면 자, 극지방의 생물 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지죠? 일단 빙하가 다 녹을 수 있지요. 빙하가 녹게 돼요. 그러면 자연 녹지 등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요. 자연 녹지 등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역은 되게 툰드라가 많거든요. 툰드라에서 약간의 관목 형태의
식물들이 많아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니? 극지방에서 얼음이 없어지면 나타난 현상들을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한편 블루 카본이 그린 카본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토양에 저장할 수 있는 과학적 이유를 제시문 가와 나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식물 주변에 토양에 저장되는 아이들을 보니까 해초, 염습지, 맹글로브 숲, 해안가 맹글로브가 열대 우림에 비해서 자, 토양에 저장하는 양이 훨씬 더 많지요. 그죠? 그리고 유기물의 증가가 자, 유기물 등에 저장되는 양들이 자, 대부분 그린 카본에서는 어디에 저장하고 있지? 대부분의 탄소를 유기물에 저장하고 있지. 반면에 토양 자체 흡수하는 양이 이쪽이 더 많네요. 근데 이유를 쓰라 그랬잖아.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 과학적 이유를 쓰래. 오씨.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얘는 맹글로브 숲이나 염습지 그리고 자, 가장 위에가 해초 등 주위에는 물이 있잖아, 그지? 이 물은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키기가 용이하지. 물이 많아서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키기 좋아서 토양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더 많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으므로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를 블루카본 형태로 저장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써주면 나을 것 같고요. 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를 설명해 보자. 평균 기온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평균 기온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방법이 있었어. 자,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화산재가 대기의 상층부까지 올라가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 이렇게 차단하면 평균 기온이 2, 3도가 떨어진답니다. 1980년대 중반에 하와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거든. 그리고 또 1900년대인가 1990년대인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화산 폭발이 있었지. 이런 화산 폭발 등에 의해서 대기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2도 이하까지 2도 이상까지 떨어졌었대요. 지금 지구 온난화를 잡을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백두산 폭발이 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아마도 1년 이상 최대 2년 정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씨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실제로 옛날에 폭발했었지. 언제? 발해 멸망하기 전전인가 폭발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폭발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지? 지구의 온도가 상당히 평균 기온이 떨어졌었다는 기록들이 있답니다. 아마 지금 백두산이 역대급 1등 아니면 2등 폭발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게 1등 아니면 2등이야. 역대급이야.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에 1등, 2등을 다투고 있더라고요. 백두산이 지금 터지면 20억 톤의 물이 수증기화돼 갖고 넘치게 되죠.
전체가 수중이 안 되고 상당량이 범람을 해갖고 아마 중국의 동북 지역이라는 곳을 다 휩쓸 거야. 북한도 마찬가지.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용암의 온도가 마그마의 온도가 1200도씨 이상이야. 용암의 온도도 용암의 온도가 그래. 마그마 그러면 1200도보다 훨씬 더 높겠지. 이 아이들이 물과 반응하면 격렬하게 폭발을 할 거래요. 그 격렬하게 폭발하는 녀석이 장담할 수 없을 정도. 지금 어느 나라인가 백두산급 화산이 하나 있더라고. 걔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화산학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두 개가 터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백두산급이라는 것은 백두산 천지만큼 그 칼데라호라고 하죠. 칼데라호가 형성이 돼 있대요. 그 화산도. 그래서 두 개가 터지면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 지금 세계의 관심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은 일부 나라들이 중국을 포함해 갖고 화산 연구를 위해서 거기에 관측소, 관측 카메라 등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근데 북한 지역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걸 관찰하지 못해 갖고 지금 알 수 없다입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또 내려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떤 경우가 있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지?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감소하지? 태양에서 오는 건 똑같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대기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복사량도 감소하지?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가겠지. 참고로 전에 했던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 비슷한 문제 나오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 자, 여기가 지구야. 여기는 대기. 자, 그리고 이쪽에 외권이 있어. 외권으로부터 지구로 얼마의 복사 에너지를 받습니까? 100을 받게 돼요. 오케이?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100을 받으면 100을 받고 100을 방출하게 되거든. 이해해요? 이때 지구도 얼마를 방출합니까? 100을 받으면 100을 방출해요. 이거의 일부를 대기가 갖고 일부를 누가 가져? 자, 이런 형태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온실기체가 들어갔어요. 자, 온실기체가 들어갑니다. 이때 만약에 이거는 지구 얘기니까 그냥 100을 받으면 100을 내보낸다 라고 얘기할게. 지구 전체를 보면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 없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 학교에서 지금 이게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지. 반사율 안 배우지 요즘. 100을 받으면 100을 내보낸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대기가 없을 땐 이렇게 돼. 얘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니까 똔똔 되지. 그래서 열수지가 0인 게 돼버려. 그런데 온실기체가 생겼어.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얘를 투과시킬 수 있어. 온실기체를. 그래서 100을 보내주면 얘가 100을 받게 돼. 이때 지구도 100을 방출해주지. 100을 방출하는데 대기가 흡수해버려. 대기가 흡수해서 이쪽으로 똑같이 각각 얼마씩? 50씩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 얘는 플러스 50이 돼버렸지. 자, 얘는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온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외계에서 오는 양은 똑같아. 100을 주면 100을 받겠지. 얘는 그렇다면 온도가 높아져서 얼마를 방출해? 200을 방출하면 다시 100을 내보내고 다시 우주로 100을 내보내서 자, 어떻게 복사 평형이라는 걸 이루게 된대. 그럼 이 경우보다 기온이 어때? 높게 나타나겠지. 자, 높게 나타나는데 특별하게 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얘는 어떤 일이 생길까? 기온이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점 증감에 따라 온실효과를 넘어서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게 됐대. 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내려가는 것 뭐가 있을까? 야, 너무 다 녹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얼음의 흰색 부분이잖아. 지표에서 반사됐었거든. 지표에서 반사됐었는데 암석이 나타났잖아. 검은틱틱한 암석이 나타나니까 암석은 열을 흡수하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지?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 뭐 그냥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없애는 방법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겠네. 그래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 뭐 어디다 뭘 뿌려? 먼지를? 너는 그럼 달에 가갖고 달을 빠셔가지고 거기다 버린다고? 야, 그럼 달이 점점점 애플이 되면 어떡하니? 달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좋겠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진아? 지구의 온도를 낮게 하는 방법. 전 세계에 있는 소를 다 죽여버려. 소를 다 죽여버리면 이 소들이 트림과 방구를 통해서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을 엄청나게 방출한대잖아. 다 죽여버리면 돼.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소가 홀스타인이라는 얼룩무늬 소야. 사실 그게 우리 얼룩송아지에 나오는 그 얼룩 아니다. 그 얼룩소는 우리나라 토종 얼룩소야. 그리고 젖소로 많이 사용하는 홀스타인이라는 품종은 얼룩덜룩한 녀석이야. 흰색 검은 점이 있는 아이들. 오케이? 이 홀스타인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품종을 바꿨더라고. 갈색 젖소. 얘는 덩치가 작대. 덩치가 작은 대신에 젖 생산량이, 우유 생산량이 적대. 근데 환경을 고려해서, 근데 품질은 또 좋대. 우유가 품질이 더 좋대. 그래서 젖소의 품종을 변화시켜서, 주로 사용하는 걸 변화시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 재심문에 맞게 물과 접촉하는 생태계를 보존해주면 되겠지. 즉, 갯벌을 보존하고 맹글로브 숲을 보존시켜주고. 오케이? 염습지라는 게 갯벌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수생식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머지않아 이산화탄소들이 감소함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이 설명을 마지막 드린 이유는 모든 서술, 논술 형태의 문제들은 제시문에 부합되는 결과를 찾아주는 게 좋아. 하주처럼 쓸데없이 달을 터뜨려 갖고 갖다 놓는다 이런 것보다는 제시문에 맞게끔 해주는 게 좋아. 아시겠죠? 항상 제시문에 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옛날 수능 문제들은 맞는 사실인데 제시문에 없지. 근데 보기에는 있어. 정답일까 아닐까? 위 제시문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제시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 근데 보기에는 있어. 맞을까 틀릴까?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자, 주말농정에서 갖고 계는데 수학 문제이고요. 정다각형도 수학 문제죠. 수학. 선생님이 준 책은 기출문제들을 보면 도형 문제가 비중이 상당히 적지. 그지? 어떤 순서를 정하거나 뭐 이런 주사위 확률을 구하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 도형보다 이쪽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압축공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압축공기 자동차 이거 하지 않았니? 한 번도 안 봤니? 넌 맨날 빠졌으니까 분리가 있니? 자, 다음은 압축공기 자동차에 대한 기사문의 일부이다. 공기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 바로 고압으로 압축된 압축공기를 자동차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공기 자동차는 고압이 압축공기를 담아서 분출시켜 자동차를 앞으로 밀어낸다. 압축된 풍선의 공기 주입구를 열 때 분출되는 공기 압력을 이용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거지. 근데 화학 반응이 중간에 있네. 우진이 졸리니? 자, 압축 공기 자동차를 모방하여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이용한 자동차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방법: 탄산나트륨 더하기 염산, 탄산수 나트륨 더하기 염산을 가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볼까? 탄산나트륨은 자, Na2CO3가 되겠지. 자, 얘가 염산과 반응을 합니다. 자, 얘가 염산과 반응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아마 염화나트륨이 생기겠죠. 자, 염화나트륨이 생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까요? 자, 물이 생길 것 같죠. 그리고 또 뭐가 생기죠? CO2, 이산화탄소가 생길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탄산수 나트륨과 염산의 반응을 보자. 자, 얘와 염산의 반응을 살펴보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만들어질까? 뭐가 만들어질까? NaCl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지지? H2O가 만들어집니까? 그쵸? 다 E잖아. 다 지워버려도 되겠네?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지? CO2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두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반응입니다. 원재료는 누가 덜 들까? 원재료는 누가 덜 들지? 아래 게 원재료가 더 덜 들겠지? 이 탄산수 나트륨이 뭐냐면 식소다야.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마. 우리 위에서는 펩시노젠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pH가 2인 산성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pH가 2인 산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이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뭐야? 염산이에요. 근데 이 염산이 그거 알 것 같아 여러분들. 막 잘못 먹어서 체했어. 토하지. 토하면 입맛이 어떻지? 뒤끝이 더럽지. 입맛이 어때? 토하게 되면 맛을 안 봤니? 나오다 보면 혀를 스치잖아. 너 코로나니? 토할 때 그 입맛 한번 상상해봐. 기억해봐봐. 한 번도 토 안 해본 사람. 어우씨 그지 같은 새끼들. 나중에 술 먹으면 토해. 그럼 속이 어때? 쓰리면서 입맛이 혀. 누구 때문에? 염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 아빠들은 대개 전혀 술 안 하시는 거예요. 하주 아빠 같은 분들은 거의 없는데 술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은 다 병이 하나씩 있어.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넘쳐 또는 토하는 과정에서 식도에 스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화상을 입혔어.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다 있어. 거의 다. 자, 체에서 자꾸 토하는 사람도 식도염 많아. 자, 근데 얘가 소장으로 내려가면, 심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야. 산이기 때문에. 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자액에서 탄산수 나트륨이 분비가 돼. 그래서 얘가 중화되는 거야. 그래서 소장의 환경은 약염기성의 환경에서 소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본 적 있겠다. 얘가 pH야. pH.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을 거야. 얘는 소화 요소가 누구야? 펩신. 얘는 아밀레이스. 그래서 입이 중성인 환경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트립신이야. 본 적 있지, 생물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자, 소화기관 속에 pH 환경을 주게 되는데 그때 얘가 십이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다. 반응식 밑에 다 있구나. 자, 이렇게 반응식 준 학교. 이 학교는 되게 친절한 학교지. 오케이? 친절한 학교야. 아이들이 식을 모르더라도 왜? 선행학습 금지법에 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지. 자동차 가위 병에는 탄산나트륨 1.06g을 녹인 수용액과 이를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염산 수용액을 넣는다. 자, 자동차 나의 병에는 탄산수 나트륨 0.21g을 녹인 수용액과 이와 반응할 수 있는 염산을 넣었다고 한다. 얘는 각각 몇 몰이 될까? 얘 식량을 계산해 볼까? 23 곱하기 2 더하기 12 곱하기 48이야. 12 더하기 48이야. 그럼 탄산까지가 얼마가 되지? 60이 돼버리지. 60 더하기 얼마가 되니? 46이 돼버리지. 그러면 합치면 얼마? 106이 되네. 그럼 얘는 몇 몰에 해당하지? 0.1몰에 해당하지. 그래 안 그래? 자, 탄산나트륨은 23 더하기 1 더하기 60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84가 돼버리지. 근데 여기는 몇 g이라고 그랬어? 0.21g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몇 몰이야? 몇 몰? 이만큼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 400분의 1이잖아. 그지? 40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니? 400분의 1 맞니? 아, 4000분의 1이니?
400분의 1이야?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0 2몰이 2호몰이 돼버리니 이게 돼버렸다. 에이, 그냥 분수로 하자. 얘는 몇 분의 몇 몰이지? 100분의 1몰이지. 얘는 몇 몰이 돼버려? 400분의 1이 돼버리겠지. 이것도 0.01몰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재빨리 병의 뚜껑을 닫은 후 충분한 시간 동안 반응을 일으켰다. 병의 뚜껑을 열어 앞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자, 참고사항, 이산화탄소만 기체 상태로 병 밖으로 방출되지만 나머지 물질은 모두 병 안에 용액 속에 남게 된다. 자동차 AB의 모양, 크기, 질량 같다. 화물의 상대적 질량이 나와 있지. 자, 실험 결과 자동차 가가 2m 이동했을 때 자동차 나는 얼마큼을 이동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까? 얘는 이만큼의 400분의 1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얼마가 생기지? 400분의 1몰이 생기겠지. 맞아? 얘는 100분의 1몰에 대해서 얘는 몇 몰이 생겨? 100분의 1몰이 생기겠지. 그러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누가 더 많다? 위에 아이가 몇 배만큼 많지? 4배만큼 더 많겠지. 이산화탄소 양이 4배만큼 많다면, 자, 이 아이를 모두 동시에 분출한다면, 그때 압력으로 분출한다면 아마도 몇 배 거리를 갈 것 같아? 4배만큼의 거리를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분출 구멍 등의 관계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 그냥 단순하게 압력만 비교해 갖고 이렇게 나타나. 그럼 몇 미터 이동하지? 8m 이동하리라고 짐작이 되어져요. 자, 다음 조건을 고려할 때 자동차 가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3가지 다른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세요. 반응물의 종류를 바꿀 수 없다. 병 모양은 닮은 꼴만 사용할 수 있다. 차체를 제외한 외부 환경 조건은 바꿀 수 없다. 병 입구의 크기에 의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얘는 연속 방정 시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더 많은 압력을 유지하게끔 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누구를 많이 넣어주면 되지? 탄산나트륨이나 탄산소 나트륨의 양을 증가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또 병 크기를 줄이면 압력이 증가하겠지. 같은 조건 하에서 부피가 적을수록 압력이 증가하니까. 세 번째 고온의 환경에서 해도 되겠지. 응? 자, 바꿀 수 없다고? 내부 환경을 바꾸면 되잖아. 3번? 뭘 해줄까? 이산화탄소의 양을 많게 하고 몰수를 증가시켜서 압력을 크게 하고, 어떻게 해줄까? 구멍을 바꿀 수도 없고, 뭐가 있을까? 또 과정이? 작년에 다 찾아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주야, 이 얘기하고 똑같아. 돛담배 타갖고 선풍기를 틀어놓는 거야. 배는 갈까 안 갈까?
돛담배가 있어. 여기에다 돛을 갖다 달아놨어. 이쪽에 선풍기를 갖고 돌려주기로 했어. 자, 이 배가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 집으로? 어떻게 되지, 이 배는? 배는 어떻게 되지? 이거 과학 에세이 책에 존나 많은데. 이 개에 대한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니? 0이지. 안 가네. 응? 또 왜 도리도리야, 이 미친 새끼야. 책 좀 봐. 네 생각을 하지 마. 너 유튜브가 믿냐? 책이 믿냐? 이 바보 새끼야. 그거는 뭐든 이건 뒤로 가. 그럼 네 얘기대로 앞으로 안 가. 뭔 얘기일까? 얘 얘기는 모든 바람이 돛대에 안 간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 실제 상황에서 도시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선풍기가 주는 운동량의 변화량보다 더 적단 말이야. 야, 유튜브 신봉론자가 있네. 선생님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학원 하다가 다 그만두고 룰루랄라 그림 그리고 있는데 심심할 때 유튜브 뉴스를 봐. 유튜브는 우리나라 딱 두 개지. 태극기와 개딸. 태극기와 개딸밖에 없지. 유튜브 찍는 놈들이 태극기하고 개딸밖에 없단 말이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이 뉴스만 봐. 태극기만. 또 선생님 아는 애는 맨날 개딸만 봐. 그게 뉴스냐? 지금 한참 말이 되는 가짜 뉴스지. 페이크 뉴스지. 사실이 아닌데 기반을 두고 지네 믿음을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응? 너 유튜브에서 나온 거 다 믿을 거지. 책을 봐, 책을 제발. 존나리 유명한 과학 퀴즈야. 엄청 유명한 과학 퀴즈야. 알겠니? 아휴, 완전 시부러리다. 하주 너는 학교 만약에 과학고 가면 선생님들한테 맨날 깨지겠다. 깨지다 못해 뒤지게 얻어 터지겠다. 너 교무실로 와. 어떻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냐? 튕겨 나와서 걔가 안 움직이는 거야. 다 합쳐서. 어떻게 하든 다 0이야. 어떻게 하든. 그런 걸 생각하지 마. 아휴, 어떡하냐 얘들. 이거지. 이거는 힘이 어떤 힘이야? 외부 힘이야. 그럼 돛담배는 돌겠다. 이 개는 외부 힘이 있어 없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 안 해? 작용한 힘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다야.
처음에 정지 상태면 정지한 그대로 있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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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돌아 씨. 답 그렇게 써 그럼 땡 하고 떨어진다. 그래갖고 학교 가서 따져봐봐. 아이 뭐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학교 오지 말고 유튜브나 보고서 집에서 생활하세요. 유튜브로 자습하세요. 이 소리 듣는다. 어? 뭐라고? 에휴 답 없다 답 없어. 자 평가 3. 한 그루의 참나무. 자 참나무에서 잎, 가와 날을 채집하였다. 잎이 자란 시간은 동일하지만 그림과 같이 잎의 크기가 달랐다. 이때 위치를 관찰하니 가는 해가 잘 드는 곳에, 나는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잎이라고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광합성 효과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해서 빛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잎사귀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나무는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잎의 크기가 굳이 클 필요가 없죠. 자료 2. 그림 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세 개의 시험관 XYG에 숨이 붙어서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동일한 양으로 넣게 된다. 여기에 구멍을 뚫은 펀치로 잎의 조각을 10개를 만들어서 마개를 닫아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하였다. 잎 10조각을 은박지로 감싸고 LED 전등을 비춰준다. 얘는 호흡만 하겠죠. 광합성을 못하죠. 그럼 BTB 용액이 무슨 색이야? 계속 노란색이 될 거야. LED 전등 한 개를 비춰준다. 얘는 색깔이 약간 파란색 쪽으로 변했겠지요. 노란색이 옅어지거나 파란색 쪽으로 변할 거야. 전등 두 개를 비췄다. 빛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증가하지. 그래서 얘는 자 아마도 청색 형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료 3. 기억은 가을, 니은은 날을 나타낸 간단히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자, 기억은 반지름이 3cm이고 밖은 자 원박의 한 점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접하는 모양이며, 자 호 AB 중 더 긴 호는 4파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반지름이 5cm인 원 밖의 한 점에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접해 있는 모양이며, 자 호 CD 중 더 긴 호의 길이는 3분의 4파이라고 한다. 자 입이 크기가 다른 까닭을 설명해 주세요. 자 사는 곳 때문에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면적이 더 넓어졌다라는 걸로 얘기해 주면 되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료 2에 시험관 XYG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광합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하고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청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다의 그림은 Z 그림은 더 빨리 변했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지.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감소한 이산탄소 양이 많고 산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변했다라고 해줄 수 있고요. 자 넓이는 이거 호의 넓이 계산해 줄 수 있겠지. 맞아요? 호의 넓이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긴 아이를 우리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치? 대신에 뭘 알고 있니?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잖아.
그지? 사각형의 넓이는 알 수 있단 말이야. 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이 전체 사각형에서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빼주면 요 넓이가 되겠고 거기에 원의 넓이를 더해주게 되면 전체 잎사귀의 넓이가 되겠지.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 면적 계산할 때. 근데 이 도형 문제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지. 자, 가와 나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전체 광합성량이 동일하게 측정되어졌다. 가와 나에서 동일하게 측정되어졌대요. 자, 그럼 넓이에 표시된 부분의 광합성량이 더 기억 니은의 같은 넓이에 포함된 양은 기억이 더 많겠지. 그죠? 전체 양이 같으니까 같은 면적에서 발생하는 광합성량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자, 몇 배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광합성량 표시해서 몇 배인지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면적 비만 계산해주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기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생이 일기예보를 시청한 후에 지은 즉 홍씨와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량의 표를 나타낸 것이다. 동생아, 내 동생아, 귀여운 내 동생아. 징그럽지? 동생 귀여운 사람 손 들어봐. 형이 자기를 귀여워해 준 사람 손 들어봐. 유빈이가 귀여워해 주잖아. 안 귀여워해 줘? 에이, 그게 귀여워해 주는 거야. 유빈이가 원래 표현이 잘 없잖아. 잘해주면 되게 귀여워하는 거지. 자, 밤새 다가온 기압고래. 시에다 이런 걸 써? 자, 아침부터 후덥지근 짙은 안개가 가린 흐리멍텅 우리 학교. 동생아, 동생아, 귀여운 내 동생아. 해질녘 집에 올 땐 소나기가 우르르 꽝꽝. 자, 내 우산, 동생 우산, 동글동글 우산 2개. 자, 여기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량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질문. 그림은 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공기덩어리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 상태에서 나 상태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한다. 기온이 28도씨야. 28도씨 한번 찾아보실까? 포화수증기량이 24야. 24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있을 점이 22도씨야.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가 되는 거지? 22가 있을 점이 현재 수증기량은 16.8g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28도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24분의 현재 녹아있는 양이 16.8 곱하기 100이 현재 상대수도 70%라고 합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어요. 기온은 몰라. 있을 점이 31도씨가 됐대요. 있을 점이 31도씨가 됐다는 것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28.8g이란 얘기지. 맞아요?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28.8g이라고 해. 자, 근데 얘는 몰라. 그런데 습도가 얼마가 됐대? 자, 0.9가 돼버렸대. 따라서 x는 9분의 10 곱하기 28.8이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3이면 자, 3.2가 됐으니까 얼마? 32g만큼이 되겠네. 그렇죠? 현재 32g을 가지고 있는 자, 수증기량은 얼마가 되죠? 현재 32g을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은 몇 도씨가 되죠? 자, 얘는 33도씨가 되겠네.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자, 나 상태의 공기덩어리 100kg을 5도씨 하강했대요. 나 상태에서. 자, 이때 응결된 수증기가 모두 안개가 됐다면 수증기량의 그람수를 재보자. 5도씨까지 하강했대요. 그럼 5도씨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가 되지? 없잖아. 5도씨가 떨어졌구나. 5도씨가 떨어졌으니까 현재 기온이 얼마? 자, 33에서 28도까지 떨어졌죠. 자, 그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24g이에요. 자, 근데 얘는 몇 g을 갖고 있대?
28.8g을 갖고 있었지. 그러면 공기 1kg당 얼마가 응결돼 버리니? 4.8g이 응결돼 버리겠지. 100kg이야. 전체 공기가 100kg이면 이거에 100배를 해주면 되겠네. 100배 해주면 몇 g이지? 480g만큼이 되겠네. 이 습도 문제도 은근히 많다. 자, 시를 쓸 당시에 이 지역은 온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해질녘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근거로 제시해 보도록 하자라고 해요. 자, 해질녘에 온대 저기압이 지나갔다면 온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전선을 동반하게 되는데 앞에 온난 전선이야. 자, 그리고 뒤에 한랭 전선이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요 지역이 되겠네. 그치? 그렇다면 소나기가 내림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지? 기온이 하강했죠. 맞아요? 기온이 하강하고 얘는 이렇게 얘기해. 자, 이쪽에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고 보통은 더 찬 공기로 설명해. 그럼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보통은 등압선으로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어. 자, 등압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는 이런 등압선을 갖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극단적으로 이 지역이라고 하자. 그럼 전선은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그지?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은 이런 형태의 지역이 되겠지.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니까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줘도 됩니다. 자, 다음을 참고로 하여 소나기의 강수 과정을 설명해 보자. 냉동실에 얼음이 담겨있는 그릇과 물이 담겨있는 그릇을 넣어두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꺼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얼음이 담긴 그릇 표면에 얼음 조각들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얘네들은 갑자기 어떻게 돼서 그렇지? 찬 물체를 만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승화하여 얼음이 된 거야. 오케이? 이 얼음이 된 빙정이 주변에 수증기를 자꾸만 붙여나가지. 주변에 수증기를 붙여나가는데 이 지역은 상승기류가 강한 지역이야. 그러면 빙정이 내려올 수 있어? 작은 얼음 조각이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작은 얼음 조각이 내려올 수가 없죠. 상승기류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점 수증기를 붙이게 되면 상승기류보다 더 무거운 중력이 되겠지.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하강합니다. 하강하면서 지표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니? 녹아버리지. 녹으면서 비를 뿌리게 된다라고 얘기해. 소나기는 우리가 흔히 저군형 구름에서 생겨. 특히 이런 형태는 정난운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저군형 구름으로부터, 상승기류가 활발한 저군형 구름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유로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근데 미처 녹지 않고 내리면 우리 지진한주인가? 우박가 왔었지? 맞아요? 지진한주인가 그랬지? 너네 시험기간 때 우박가 왔어. 바깥에 열내 막 창 때리고 막 이러던데, 그 우박과 같이 얼음 알갱이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록에는 우박의 지름이 약 17cm짜리가 떨어진 기록도 있더라. 우박이 이만한 아이가 떨어졌어. 핸드볼 공만한 아이. 자, 두 번째,
똑같이 중첩된 문제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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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들이 지역별로 같아요. 자, 82쪽 할 것도 없네. 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았다. 자, 핫플레이트 위에 뜨겁게 달궈준 아이지에 올려놓는다. 핫플레이트로 비커를 가열하면서 비커 안에 물과 시계 접시 아래쪽에 변화를 생겼더니 얼음 조각이 있는 시계 접시는 렌즈 구면처럼 생긴 접시야. 자, 시계 접시는 어때? 차갑고 증발돼서 올라가 물들이 응결돼서 물방울로 떨어지겠지. 다시 이게 반복되질 것 같아. 자, 한편 활동이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 간이 기압장치가 달린 뚜껑을 닫는다. 뚜껑에 달린 간이 기압장치를 여러 번 누른 후 가압장치지 기압장치가 아니고 가압장치를 누른 후 온도를 측정한다. 뚜껑을 열어 페트병 안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고 페트병 내부를 관찰해 보도록 한다. 자, 여기에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얘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자, 얘네들은 어때? 단열 압축 관계에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탐구 3. 두 개의 눈금 실린더에 각각 물 100ml와 식용유 2ml를 넣고 하나의 눈금 실린더에는 잎이 없는 나뭇가지를, 다른 하나에는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었다. 자, 그림과 같이 투명 아크릴 상자 A, B를 각각 덮어 밀폐시키고 자, 햇볕이 잘 비추는 곳에 두어 각각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 자, 얘는 B의 실린더 안에 물의 양은 감소하지. 증산작용이 일어나잖아. 이때 식용유를 덮어놓은 이유가 있다. 식용유를 덮어놓은 이유는 왜 그럴까? 자, 물의 자연 증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뒷문항은 똑같이 중복된 문항들이야. 한번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시험들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과거 입시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 많았고요. 그 수고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돼?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답하고, 답하실 때는 2단계와 똑같이 정확하고 똑바른 발음으로 이야기들을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신감 이빠이 넘치면 그만큼 자기에게 더 득됩니다. 오케이? 자신감 없이 옹알옹알 대답하지 말고, 결국 못했다면, 못 풀었다면 어떨 가능성이 높지? 떨어질 가능성 높지? 자포자기하고 조용히 대답하지 말고 그냥 질러버리세요. 자신감 있게. 아시겠어요? 도현아, 알겠니? 자고 있어. 씨. 수고했습니다.